일본의 한 레스토랑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셰프들이 단체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사장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식이라면 취급도 하지 않던 일본의 한 레스토랑 사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한국 음식에 대해 배워오라는 말에 레스토랑 셰프들이 사장과 크게 싸우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셰프 츠바사라고 합니다. 명망 높은 레스토랑 하나미즈키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일본 음식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매일 일본의 전통을 기리는 멋진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제 일에 몰두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끼 한 끼에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희 레스토랑 동료들은 일본 요리에 대해 매우 자신 있었어요. 저희 레스토랑은 일본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만들고 있고 가끔 시간이 나면 여러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보고 직원들끼리 서로 맛보고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그런 음식들을 파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사장 타쿠미와 동료 셰프 유이, 미사는 종종 한식이 너무 단순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식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며 좀 심한 농담을 주고받곤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음식 중에 꼭 돼지들이 먹을 법한 음식이 있는데 먹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서로 한국 음식 사진을 보면서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 때문에 가끔은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같이 웃곤 했습니다. 약간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한식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고 가끔 영상이나 전해 듣는 말에 의존해 한식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편견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용한 아침, 레스토랑이 아직 한산하고 도시가 막 깨어나는 때 타쿠미 사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러주셨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에 진지함과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한식의 맛을 일본식 기법과 섞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타쿠미 사장님께서는 저와 소규모 팀을 한국으로 보내셔서 한식 재료, 조리법,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배워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굉장히 의아해했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할까? 한식이 일본 음식에 비해 좋은 것이 있는가? 그저 단순하고 주로 매운 음식만 주를 이루고 있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일본서 조금만 배우고 고춧가루만 좀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사장님의 말을 흘러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싫다고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타쿠미 사장님의 계속되는 설득과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월급도 2배로 올려준다고 하고 돌아오면 더 나은 처우 개선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마지못해 한국을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스스로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제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요. 동료들이 한식을 깎아내릴 때마다 느꼈던 약간의 미안함이 생각났고 한국에 여행하는 셈치고 한국에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한편으로는 직접 보고 느껴 한식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아보자고 생각도 했습니다. 셰프 도구와 메모할 노트,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펜을 챙겼어요. 출발하는 날,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오랜만에 해외에 나간다는 생각에
약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과 수놓인 구름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뉴스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을 따라하는 아직 후진국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인구는 많아 거지처럼 못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경쟁도 치열해 직업을 잡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제 머릿속에 한국의 낙후된 풍경들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쩌면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이며 전통에 얽매여 있어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제 요리 인생의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한국의 옛 모습과 그 한계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맛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며 창문 너머로 보인 첫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익숙한 회색빛, 촌스러워 보이는 공항 대신 눈부시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는 정돈된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착륙 후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머릿속은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에서 뭔가 한참 거리감이 있는 풍경들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은 밝고 깨끗했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일 정도로 윤이 나 있었고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봤던 붐비는 오래된 공항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수많은 유리창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왔고 공간은 넓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했어요. 체크인 카운터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일본어와 영어 등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어요. 곳곳에서 로봇들이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중 한 대는 지나갈 때 저에게 미소까지 지어줬어요. 저는 흥분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첨단이네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기분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편안함과 편의를 위해 디자인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대기실에는 큰 푹신한 의자와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붐비는 곳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나 서두름은 전혀 없었고 대신 차분한 분위기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을 주었어요. 공항을 통과하면서 점점 자세히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점점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지배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당혹스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옛 모습에 머무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저였기에 이러한 현대적 이미지는 예상 밖이었거든요. 새로 만든 공항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놀란 감정을 애써 뒤로 몰아내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라는 약간의 의문만 갖자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 조금씩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경험 속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이 무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신중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공항 내에 있는 철도역에 도착했고 그 첫인상이 기억에 남아요. 마치 공항 내부에 지어진 작고 깔끔한 기차역 같았어요. 기차들은 새롭고 반짝였으며 디지털 안내판에 표시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어요. 역은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바닥은 정말 깨끗했어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와 그 경험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요. 기차에 탑승하면서
창가에 앉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승차감은 정말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도로,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런 조직력을 일본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어요.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자 저는 이것이 바로 서울, 즉 한국의 심장부임을 알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을 보게 되었어요. 큰 디지털 스크린에는 시간과 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고 역 플랫폼은 밝고 깨끗하며 바닥에는 명확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벤치들조차도 새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 쓴 세계에 온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오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에 저도 바로 마음이 끌렸어요. 한쪽 거리에는 높고 반짝이는 마천루들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전통 한식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넓은 보도 위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걸으며 대화하고 미소 짓는 모습이 보여서 모두가 친절하고 당당해 보였어요. 활기찬 분위기에 저는 더욱 설레고 희망을 느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느꼈어요. 도시는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고 모든 자동차, 버스, 보행자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게와 간판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불빛 덕분에 거리가 마치 마법처럼 보였고 길거리 공연자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도 들렸어요. 모든 모퉁이가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한 분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현대적이고 세심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하며 이것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며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는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깨끗한 보도를 따라 걸으며 밝게 빛나는 도시를 감상하던 저는 제 마음이 점점 한국에 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장을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이곳을 고향처럼 부르는 따뜻한 분들을 만날 생각에 정말 들떴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음식, 문화, 그리고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꾸어 놓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의 활기찬 한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수다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했어요. 넓고 깨끗한 보도와 작은 가게들의 네온 사인이 모든 것을 다채롭고 매력적으로 보여줬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던 중 선명한 빨간 우산 아래 놓인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포장마차는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한국어로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포장마차 주위에 모여 있었고 매콤한 음식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고 설레는 마음에 이 기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포장마차 주위에 모인 작은 무리에 합류했어요. 포장마차 주인이신 다정한 한국 여성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친절하게 반짝였고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건네주셨어요. 비록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어조 덕분에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 요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골뱅이 비빔면. 이 요리에 대해 조금밖에 들어본 적 없었고 저희 레스토랑 동료들은 처음 언급했을 때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분들은 한식이 고급 식당에 어울리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이렇게 분주한 서울거리에서는 요리 하나하나에 담긴 아름다움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제 앞에서 정성껏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큰 그릇에 반짝이는
빨간 소스를 면과 섞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후 작은 골뱅이와 오이, 당근 같은 신선한 채소를 넣고 위에 참깨를 솔솔 뿌려주셨어요. 빨간 소스는 매콤해 보였고 면은 부드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동료들의 말을 기억하면서도 스스로 그 진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긴장감과 흥분을 느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골뱅이 비빔면의 강렬하고 매콤한 맛에 정말 놀랐어요.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했고 살짝 매운맛이 혀를 간지렸어요. 면은 쫄깃하고 부드러웠으며 골뱅이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식감을 선사해 주었어요. 채소들은 신선하고 아삭아삭해서 한 입 한 입이 생동감 넘치고 정말 흥미로웠어요. 천천히 씹으며 여러 가지 맛들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마치 각 재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콤한 소스는 열정과 창의력을, 한때 동료들이 깎아내렸던 골뱅이는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맛을 전해주었어요. 신선한 채소는 요리에 가볍고 건강한 느낌을 더해주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맛에 취해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전통과 혁신을 축하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임을 느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분위기가 따뜻하고 소통이 활발해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인분께서 자랑스럽게 요리의 역사와 레시피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요리 세계의 새로운 비밀을 배우는 듯한 기분으로 귀 기울였어요.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요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몇몇 현지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께서는 골뱅이 비빔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과 함께 이 음식을 즐기던 추억들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열정적이었으며 마음속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 요리가 그분들의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셰프로서 제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단순해 보이는 음식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포장마차 주인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분께서는 제 손을 살며시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그 순간과 서울에서 발견한 맛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포장마차를 떠나며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으로 가득 찼고 서로 다른 요리 전통을 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층 더 긍정적으로 느꼈어요. 여러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몇 일이 지난 후 저는 한방 누룽지 삼계탕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진정한 도전은 단순히 한방 누룽지 삼계탕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수를 제 영혼에 새기는 경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미즈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한국의 오랜 전통과 조리 기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장엄한 철학을 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성한 책임감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처럼 서울의 유명 한식 요리 학원에서 엄격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스승 김민수 셰프의 지도 아래 한방 누룽지 삼계탕의 심오한 비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김 셰프는 재료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마치 오랜 역사의 서사시를 들려주듯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방 누룽지 삼계탕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이 요리는 오랜 시간 정성스레 우려낸 한방 재료와 신선한 닭, 누룽지의 고소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친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한식의 깊은 맛과 그 철학적 의미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료 선정부터 시작해 닭의 숙성과 한방 재료의 섬세한 배합,
그리고 누룽지를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과정까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저는 기존의 일본 요리에서 익숙했던 정제된 맛과는 다른 자연의 리듬과 생명력을 담아내는 한식의 위대한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 실습은 영혼을 담은 한방 재료 우린 국물 만들기부터였습니다. 김 셰프는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듯한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에 한방 약재와 생닭을 정성스레 넣으며 이 국물은 단순한 육수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연구하며 목숨처럼 소중히 전해 내려온 생명의 비법입니다. 약재 하나하나에 담긴 효능을 온 마음을 다해 살려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재의 쓴맛과 닭의 담백함, 그리고 누룽지의 고소함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비율을 한치의 오차 없이 계량하며 떨리는 손으로 첫 시도를 했지만 처음에는 국물이 지나치게 쓴맛이 나거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김 셰프는 저의 좌절감에 찬 모습을 따스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한방의 맛은 단순히 재료의 혼합이 아니라 정성과 감각, 그리고 깊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계속 시도해보세요.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후 닭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적절한 온도와 시간에 맞춰 한방 약재와 함께 끓이는 과정은 더욱 험난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닭의 신선도와 숙성 상태, 그리고 한방 재료의 우러남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온도 조절은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선 하늘이 내린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삼계탕은 닭살이 너무 질기거나 약재의 맛이 과해져 누룽지와 어울리지 않는 쓸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 셰프는 깊은 연륜이 담긴 눈빛으로 각 재료는 개별적으로 빛나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완벽한 조화로운 맛을 내야 합니다. 진정한 손맛은 재료와의 진심 어린 대화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요리는 곧 사랑입니다. 라고 가슴을 울리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한번 모든 정성을 다해 재료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거듭될수록 저는 한방 누룽지 삼계탕에 담긴 보양이 심오한 철학과 그 예술적 난이도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셰프는 매번 시식 후 이제 국물의 쓴맛과 단맛의 균형을 마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룽지는 너무 바삭하거나 무거워선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균형과도 같습니다. 닭의 육질이 부드러워지도록 조리 시간을 영혼을 담아 미세하게 조절해 보세요. 라고 깊은 통찰이 담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조언에 따라 한방 약재의 우러남을 조금씩 조절하고 누룽지의 바삭함과 국물의 깊은 맛이 서로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눈물과 땀으로 반복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때로는 손이 부르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셰프와 함께 이른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시장을 방문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에서 신선한 닭과 각종 한방, 약재, 그리고 누룽지를 만드는 데 적합한 쌀을 직접 고르며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정성으로 선택한 모든 재료가 나중에 한 접시에 모여 당신의 영혼과 철학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재료를 고를 때는 그것과 대화를 나누듯 정성을 다하세요. 라는 김 셰프의 심오한 말씀이 제 가슴 깊이 금빛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의 상태와 숨겨진 특성을 꼼꼼히 살피며 저는 재료 선택의 신성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주방에서의 실습은 더욱 치열한 영혼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든 한방 누룽지 삼계탕 한 접시를 완성한 후 김 셰프는 깊은 바다의 고요함처럼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이 요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료와의 조합뿐만 아니라 당신만의 영혼과 감각이 담뿍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은 모든 책과 이론을 잊고
당신 스스로의 직관과 감각에 온전히 의존해 보세요. 요리는 결국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모든 기술과 철학을 총동원해 한 접시의 요리에 제 정성과 고뇌,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의 눈물 어린 흔적을 담아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요리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영혼을 담는 그릇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첫 햇살이 창가를 물들릴 때 주방에 들어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료의 온도와 숙성 시간을 마치 기도하듯 꼼꼼히 체크하며 진정한 손맛과 감각을 연마해 나갔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처음에 서툴렀던 제 요리는 서서히 제 자신만의 가슴 뛰는 개성과 깊은 철학을 갖추게 되었고, 어느덧 김 셰프조차 이제야 비로소 한방 누룽지 삼계탕의 진정한 혼과 진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요리에서 이제 영혼이 느껴집니다. 라고 깊은 감동과 함께 인정해 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고된 여정에서 저는 단순히 한 가지 요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식이 전하는 보양과 소통,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위대한 철학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국물에도 조상들의 숭고한 지혜와 뜨거운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깨달으며 재료의 작은 변화가 전체 요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섬세함을 가슴 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결국 한 접시의 한방 누룽지 삼계탕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보양식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인내와 정성, 수백 년의 전통이 녹아있는 숭고한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요리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학원에서 열린 시식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영혼을 담아 완성한 한방 누룽지 삼계탕 한 접시를 김 셰프와 동료들에게 조심스레 선보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그 찰나의 순간, 지난날의 수많은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긴 깊은 맛이 입안을 감싸며 영혼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동료들은 감동으로 빛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눈빛 속에 놀라움과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당신만의 열정과 철학이 담겨 있군요. 이 한 그릇에서 한국의 전통과 당신의 영혼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는 한 동료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의 고된 노력과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마침내 빛나는 결실을 맺는 신성한 순간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방 누룽지 삼계탕을 완성하는 여정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재료 선택의 어려움, 그리고 한식의 깊은 철학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갈등과 좌절이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결국 한 접시의 영혼이 담긴 요리로 승화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맛의 숭고한 의미와 요리사의 신성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미즈키 레스토랑의 고요한 주방에서 한방 누룽지 삼계탕은 단순히 건강을 보충하는 음식이 아니라 한식이 전하는 경이로운 전통과 혁신,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지혜를 담은 감동적인 작품으로 매일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제 떨리는 손끝에서 탄생한 이 한 그릇의 요리는 한방 재료의 깊고 그윽한 맛과 누룽지의 따스한 고소함, 그리고 닭 육수의 부드러운 감촉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단 한 접시에도 수백 년의 가슴 울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잊지 못할 날들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고뇌,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도전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맛과 문화를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라는 소중한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를 넘어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담긴 인내와 정성, 그리고 전통의 깊은 철학을 세상에 전파하는 진정한 요리 예술가로 거듭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